우리나라 검찰의 중앙지검장을 지낸 송경호 검사가 지금 조작 기소 국정조사는 위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지휘했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서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어제 이제 입장문을 냈는데요. 지금 진행 중인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해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다. 확정되지 않은 재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단정적으로 조작 기소라는 정치적 판결을 내리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해당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과 고발을 주도한 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한 이해충돌의 극치다. 조작 기소를 했다느니 회유 압박을 했다느니 하는 것들은 악의적인 모함이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가 장기간 결탁하여 막대한 공공개발 이익을 사유화한 전형적인 권력형 부패 범죄다. 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1기 수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수사를 2기 수사라고 하는데 2기 수사가 1기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명백한 허위다. 2022년 5월 당시 1기 수사팀의 내부 보고서에는 이재명 전 시장에 대한 의혹은 물론이고 정역학 녹취록 그리고 직접 결제 공문서 등 객관적 물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 1기 수사팀의 해당 보고서에는 수사 아이템 발굴 등 추가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 지속 의지가 확고히 적시되어 있었다. 그래서 2기 수사팀은 전임 팀의 수사 기조와 의견을 이어받아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완수한 것이다. 민간업자 남욱 그 사람이 진술 회유 및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남욱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검찰이 배를 가르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 그 수사 과정을 의사의 진료에 비유한 것은 과잉 수사를 방지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지극히 원칙적인 설명이었다. 남욱 씨에게 가족 사진을 보여준 건 공범 비호에 집착하며 진술 거부로 일관하던 남욱 변호사에게 본인과 가족만 생각하라는 차원이었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을 온전하게 보전하게 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최대 수혜자다. 수사검사들에게 보복성 감찰과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며 정작 부패 세력의 범죄 수익을 지켜주려는 현 상황은 전형적인 본말 전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 국정조사도 반드시 뒤집히고 단죄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부르짖는다고 해서 지금 집권 세력이 가지고 있는 이 흐름 이것이 한 번에 뒤집어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알고 있고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것이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다음 테마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에는 노약자만 남아있다. 저기서 노약자라는 건 뭐냐면 노인과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는 이미 나이가 많은 최고령 선배들만 남아있거나 아니면 이제 막 검사복을 입은 신입, 그러나 수사력에 의해서는 약자인, 그래서 노약자만 남았다 이런 뜻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가장 실력을 발휘해서 활발하게 수사해야 되는 중간 단계의 검사들은 일에 치여서 꼼짝 못하거나 서류 더미에 묻혀 있거나 아니면 이미 갈 길 찾아서 떠났거나, 그래서 진짜 검찰에는 최고령 이제 뭐 은퇴를 곧 눈앞에 둔 그런 선배들 검사, 그 다음에 이제 막 발령받고 온 그런 상황이다 라고 오늘 중앙일보가 특집 기사를 내보냈더라고요. 서울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7층, 이곳엔 한 사건당 이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과 고강도 근무로 악명 높은 금융사건을 전담하는 형사 7부 소속 검사실이 모여있다. 샌드위치나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쉴 틈 없이 일해야 자정 무렵 겨우 하루 일과를 마칠 수 있다. 근데 그 검사들 방마다 뭐라고 붙어 있느냐? 보안점검 유예라고 스티커가 붙어 있다고 그래요. 보안점검은 사건 기록을 지정한 캐비넷 등 보안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사건 기록들을 검사 책상 위에, 수사관 책상 위에 이렇게 산처럼 쌓여있는 수사 기록들을 퇴근할 때는 다시 이제 보안 시설 그 캐비넷 속에 넣고 시건 장치하고 뭐 스티커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검사 사무실 수사관들 책상 위가 온통 이렇게 사람 키보다 높은 수사 기록 더미에 있으니 이걸 매일같이 넣고 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안 점검을 유예해달라 라는 것을 요청을 해서 그걸 허락을 받았다라는 스티커를 방마다 다 붙여놨다는 겁니다. 검사실이 아니라 차라리 기록 보관실이라고 부르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기자가 말을 하기도 했네요. 오전엔 비교적 간단한 수사만으로 처리하는 사건을 검토하고 오후엔 복잡하고 무거운 사건을 검토한다. 오후 11시나 12시쯤 퇴근한다. 대부분 검사들이 매일 수만 쪽 기록과 싸우며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다. 지금이 4월이고 검찰청 폐지가 10월이잖아요.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조직 곳곳이 골마가면서 붕괴 직전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검찰개혁. 일선 검사들이 줄줄이 조직을 떠났고 남은 검사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드는 사건 처리에 허덕이고 있다. 그러나 검사 부족 현상은 표면적인 원인일 뿐이고 검사직 수행의 밑바탕이 됐던 사명감과 자긍심이 사라진 최근의 분위기를 검찰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이주용 검사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이 되자 극단적인 선택 호소를 시도를 했었죠. 뭐라고 했었느냐? 내가 죽어야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내 떳떳함을 밝히고 싶다. 뭐 이런 호소를 한 바 있고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저희들 검찰을 내란 세력으로 치부해 모조리 다 나쁜 사람이고 사건을 조작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엑소더스가 이제 벌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간부급들이 퇴직을 했는데 지금은 다 평검사들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올 들어 퇴직한 검사가 66명. 지난해는 역대 최다 규모인 175명. 그러니까 그 전에는 대개 뭐 70명, 뭐 90명 이 정도였는데 작년에만 175명.
검사 한 명당 미제 사건을 보면은 2배쯤 늘었답니다. 1.8배. 사건은 쌓여가고 몸은 하나고 어떡하겠습니까? 미제 사건이 쌓여갈 수밖에 없죠. 휴직한 검사도 132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검찰 상황이 뭐냐? 누가 물으시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퇴휴파. 퇴휴파. 지금의 검찰 상황. 퇴직했거나 변호사를 뭐 개업을 한다든지 뭐 로펌에 간다든지 또는 어떤 기업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해버렸거나 그 다음에 휴직을 해서 일단 이 복잡한 검찰 상황이 마무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휴직의 끝이 복귀일지 아니면 퇴직일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다. 휴직 아니면 파견. 공소청에 파견된다. 특검에 파견된다. 일 좀 하겠다 싶은 검사들은 다 파견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작 각 지방 검찰청에는 검사가 안 보인다. 퇴휴파. 퇴휴파.